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부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특수부대는 쓰는 무기는 얼마나 다를까? 영화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경천, 동잘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군 특수부대 그런 무기를 쓸까? 어떻습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은 그럴 만한 무기들을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침투하기 용이해야 되니까 네. 가볍고 단거리에 화력 투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무기들로 돼 있고 중화기류나 이런 네. 것들은 포지를 하지 않죠. 일단 무거우면 아무래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경량화된 네. 작은 것들 선호할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들 아실 텐데 특히 네이비실에서 실 팀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MP5를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총신이 짧은 그런 기관단총을 주로 소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K1A1이죠 지금은. 그것도 그 육군 특수전 여단의 공수특전 여단의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개인화기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아까 이제 뭐 우리 특전사가 대표로 쓴 K1 기관한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80년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 안타까움을 종종 느끼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민자 K1 기관단총을 쓰는 우리 특전사 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실력 면에서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무기 체계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그 외국의 유명한 그 티어 1급 대테러 부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UDT 부대, 그러니까 그 해군 특수전 여단 전단의 부대들은 HK416 그런 무기 체계들도 도입이 됐고 스카도 도입됐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요. 그 부대와 707은 굉장히 그 자유롭게 무기 체계를 좀 도입하고 그 갖추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특전사에서 쓰는 게 K1 외에 또 우리 주로 보병이 많이 쓰는 게 K2 소총 있지 않습니까? 네, 군대 갔다 그렇습니다. 오신 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먹고 싸우셨을 텐데, 예. 그거를 이제 줄인 카빈형 K2C라고 그러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특전사에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초기형에서 많은 그 특전사에서 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많이 그 개선이 돼서 K2C라는 그런 그 소총, 돌격 소총을 공수특전 여단 모 공수특전 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나름 좀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의 동급의 그 돌격 소총에 비해서는 아직도 개선의 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UDTC에 쓰는 게 이제 HK416 말씀하셨는데, 그게 독일제죠? 어떤 총이 좀 관련이? 네, 독일 HK사에서 개발한 소총인데요. 원래는 그 미군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새롭게 그 돌격 소총을 개발하자. 미군이 쓰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 M16으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알려져 있는 그 소총이죠. 그 원래 그 민간 제식명은 AR-15라는 소총이죠. 그 AR-15라는 소총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강력한 좀 더 성능이 강화된 돌격 소총을 만들고자 했는데, 독일의 어떤 장인 정신, 그리고 그들은 항상 기계력을 좀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걸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돌격 소총이 HK416이라는 제식명으로 나왔는데, 미군의 그 특수부대들, 뭐 네이비실도 그 채택을 하고 델타포스도 채택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델타포스와 그것을 완전 그 보병에게 일반 보병에 제식화한 것을 M27이라고 해서 그 미 해병대가 전량 보급이 들어갔는데요. 그 소총들의 여러 바리에이션들의 대표 그 제식명이 HK41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테러 작전이나 이런 용도의 기관 단총의 대명사가 아까 말씀하신 MP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걔는 MP7도 있죠. 네, MP7 있죠. MP7이 사실은 얼마 전에 대통령 행사 때 지방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경호원이 이제 그걸 몸속에 원래 감추고 있어야 했는데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MP5하고 7은 어떤 총입니까? 세븐은 좀 더 그 경량화됐고요. 그 다음에 경호 임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형태고요. 총신이 조금 더 좀 짧으면서 간략하면서도 화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개량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MP5에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MP7으로 그 제식명도 달리해서 나온 소총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수부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격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국산 저격총 K14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사실은 외국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우리 특전사하고 육군의 이제 특공대원이 호주에서 열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사격대회에 참전했죠.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그 저격 분야에서 2등을 했대요. 네, 2등 했습니다. 2등 한 그게 외국총 갖고 그런 게 아니고 K14를 갖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서 성능이 국제적으로도 이제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격에서는 뭐 1등도 어느 분야에서는 1등도 네. 하고 그랬는데 네. 저격 분야에서 뭐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2등을 네. 했는데요. 네. 거기 소총이 K14입니다. 네. S&T 모티브에서 우리나라의 저격총이 아직 뭐 개발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T 모티브에서 군의 그 요청에 의해서 네. 개발을 했는데 네. 개발 후에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중상 이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산 외에 또 외제 저격총 쓰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뭐 707 특임단이나 네. 그 특수전 여단, 그 해군 특수전 여단에서 네. 저격용 소총으로 외국의 그 유명한 그 저격 소총들을 소량 도입을 했고요. 네. 거기에는 뭐 소위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물 저격총이라고 하죠. 네. 대구경의 네. 바렛도 네.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경량갑도 관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차량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걸 박살을 낼 수가 있죠. 바렛이 구경이 12.7mm죠. 네, 12.7mm. 그러니까 장갑이 약한 장갑차의 경장갑차. 측면, 네. 측면들은 파괴가 되죠. 관통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관심 많은 게 권총이죠. 그렇습니다. 특수부대는 어떤 권총을 씁니까? 일반 보호용은 네. 장교들이 이제 지휘관들, 장교 중에서도 네. 그 대대급 이상의 지휘관들이 권총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수전 부대의 그 요원들은 전원 다 권총을 소지합니다. 제식화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에 제식화되어 있던 K5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그 외국의 유명한 뭐 권총들은 네.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유명한 게 M1911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M1911이 그게 사실은 1910년대에 만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00년 넘게 지금까지 애용되는 그렇죠. 대단한 권총. 모 장군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특전사령관 하실 때 K5보다 M1911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오래됐지만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뭐 이른바 그런 장수 무기. 네. 장수 무기에는 또 다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덩치 큰 무기를 좀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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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대의 또 중요한 게 침투수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헬기나 수송기와는 다른 이러한 성능이 요구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뭐 지형 추적 장치랄지, 그 다음에 그 지형을 읽는 레이더, 각종 항법 장비, 항공 전자 장비들이 탑재된 특수한 그 항공기들이 분명 필요하고요. 또 뭐 수중 침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잠수정도 필요하고 굉장히 그런 그 대형 무기 체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근데 사실 그 선진 그 특수부대와 저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가장 갈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 보면 야간이나 악천에서 침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M 계열의 헬기나 수송기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MH60, MH47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수송기는 MC130.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제 장비가 없다 보니까 한미 연합 훈련할 때 의도 타고 훈련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네. 우리도 이제 흑인 여단이 창설되면서 CH-47을 대폭 개량해서 MH-47급으로 개량하는 또는 일부는 뭐 도입하는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준하는 네. 그 항공기가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송기도 마찬가지. 수송기는 예. 뭐 그 허큘리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허큘리스 수송기를 네 대를 완전 개량을 해서 물론 뭐 미국의 그 MC-130 계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은밀 침투가 가능한 특수작전 기체로 네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필요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이제 잠수정 관련해서 한 11년 전에 미국의 오하이급 핵잠수함이라고 원래 탄도미사일 잠수함인데 그렇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탑재하는 잠수함으로 개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18,000톤 되는 엄청나게 큰 잠수함인데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를 154발을 탑재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잠수함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특수부대 침투입니다. 네. UDT 실 같은 특수부대원을 최대 66명까지 그렇습니다. 탑승을 시킬 수가 있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소형 잠수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ASDS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길이가 한 20m에 이제 무게가 한 61톤 되는데 이거를 두 척을 탑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척에 이제 한 16명을 탄대요. 네. 타고 한 230km 정도 물속으로 침투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상당한 침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엄청난 침투 그러니까 능력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저력이라고 그럴까 이제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여러 가지 특수 무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특수 부대는 사실은 이제 우선은 강한 정신력, 체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무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군 특수부대의 장비에 대한 투자, 네. 이 관심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찬준 의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